자, 윤 후보와 안 대표의 공동 유세도 이르면 내일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안 대표보다 앞서서 이루어졌던 게 바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였었죠. 지금은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김 대표 어제 첫 번째 공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 끈을 다시 단단히 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끈 단단히 매시라고 운동화 하나 선물 드립니다. 후보님, 부스터 슛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스터 슛. 네. 저와 이재명 후보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합니다. 이재명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일머리가 합쳐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비전은 뒤로 제쳐놓고 어떤 자리에 어떤 권력을 나눌 것이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따른 야합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셨죠? 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대표의 단일화, 그러니까 우리의 단일화는 국민 통합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야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 다 단일화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뭐 내로남불식으로 안 되려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네. 국민의힘도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에 대해서 더러운 물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본인들도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으면, 그리고 서로 각자가 단일화에 성공을 어느 정도 했다면 그것을 이제 잘 타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저는 김동연 전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을 포함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안을 따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안을 따내지는 못했고, 그리고 공동정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어떻게 구성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안에 좀 국한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후보는 어느 정도는 저렇게 얘기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후보를 내려놓고 지지자들을 일정 부분 실망시켜가면서 단일화를 한 건 안철수 후보하고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네. 남이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달갑지 않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윤 후보와 안 대표의 단일화를 향한 민주당의 비난 수위가 날로 점점 이 수준이 너무 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돈 보고 결혼한 거다, 이런 비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맹비난이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이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으면서 자, 지금 비난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너무 선을 넘는 표현을 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선을 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분은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는 밤에 해서 야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근데 야합의 야자는 밤야자가 아니라 들야자고요.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도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 비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뭐 개헌까지라는 어떤 그 합의안을 마련을 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더라도 저는 마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거는 윤석열 후보를 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면은 뭐 구국의 결단이고 남이 하면은 야합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그 경제부총리 시절에 어떤 소주성의 문제점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 시간제, 노동 시간제 같은 거 계속 비판을 해왔던 분으로 아는데, 이재명 후보와 어떤 점에서 접점이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과연 끝까지 이 완주를 할지 여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심 후보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선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과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교체하고 다당제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심상정에게 주시는 한 표는 생생한 생표가 될 것입니다. 자, 심상정 후보도요, 야권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효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군요.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쪽의 추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 맞서기 위해서 이재명 쪽으로 결집해야 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다음에 찍어라,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의 당락 이런 거에 급급하지 말고 소신 투표하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심상정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하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가치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임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남은 선거 기간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떨어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재명을 찍을 필요가 없는 이유, 반드시 진보, 심상정, 정의당이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결국에 막판에 2030 여성의 표심이 여러 가지 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2030 여성은 이미 국민의힘하고는 많이 돌아서 있는 이 성격이 있는 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심리도 약한 층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여성도 많기 때문에 이 층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재명, 심상정 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것도 하나의 대선 막판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